이곳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채로운 빛과 색으로 가득 차 있다. 모든 것이 동시에 자극적으로 다가오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현실이라기보다 꿈처럼 느껴진다. 오랜 비행 끝에 우리는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 호주에서 출발해 긴 여정을 거쳐 서울까지 도착한 것이다.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둘 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나라에 처음 들어섰다는 설렘이 더 크게 느껴졌다.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숙소로 이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부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식사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우리는 큰 짐을 들고 이동 준비를 마쳤다. 모든 짐은 호주에서 그대로 배송되어 도착한 상태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시로 들어가기 위한 첫 단계에 들어섰다. 목표는 두 가지였다. 이동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준비와 숙소까지 가는 경로 확보였다. 이동 수단을 고민하던 중 여러 선택지가 있었고 결국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결제를 위해 현금이 필요했고 일부 결제는 카드나 간편 결제가 되지 않는 방식이었다. 두 사람 기준으로 약 240, 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동 시간은 약 1시간이었다. 우리는 처음 경험하는 환경 속에서 약간의 혼란도 느꼈지만 동시에 새로운 나라에 들어왔다는 흥분이 더 컸다. 기온은 약 32도에 달했고 공기 자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습하고 뜨거운 여름 공기가 몸을 감쌌다. 네이버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경로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지도 서비스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새로운 도구가 필요했다. 언어와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 이동 과정은 쉽지 않았다. 버스 티켓을 구매하고 탑승 절차를 밟았다. 직원과 간단한 소통을 통해 문제없이 이동할 수 있었다. 좌석은 비교적 뒤쪽으로 배정되었다. 버스에 올라타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다. 높은 건물들과 도시의 구조가 눈에 들어왔고 이곳이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거대한 도시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동 중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숙소 위치를 확인했다. 다행히 한 번에 갈 수 있는 경로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여러 번 환승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안도감이 생겼다. 약 1시간의 이동 끝에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내려준 덕분에 우리는 작은 놀라움을 느꼈다. 교통 시스템이 매우 효율적이라는 인상이 남았다. 하지만 지도와 언어 문제 때문에 완전히 편하게 이동한 것은 아니었다. 표지판과 안내가 익숙하지 않아 순간순간 혼란이 있었다. 그래도 이것 또한 여행의 일부라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숙소 근처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매우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쳤다. 거리마다 카페와 음식점이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끊이지 않았다.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산이 가까이 보이는 위치도 인상적이었다. 도시 한가운데에서 자연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 독특하게 느껴졌다. 커피를 파는 가게는 어디에나 있었고 밤문화 역시 활발해 보였다. 숙소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현실적인 도시 구조였다. 고급스럽기보다는 실용적인 느낌의 숙소였다. 우리는 짐을 메고 좁은 골목과 계단을 따라 이동했다. 건물 사이 공간은 공업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주거와 상업 공간이 섞여 있는 구조였다. 순간적으로 길을 잘못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곧 숙소를 찾을 수 있었다. 입구는 카페와 함께 운영되는 구조였다.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독특한 위치였다. 체크인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절차는 간단했고 복잡한 과정 없이 바로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첫 인상은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느낌이었다. 숙소 내부는 예상보다 넓게 느껴졌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숙소는 좁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생활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최소한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고 필요한 것들은 모두 갖춰져 있었다. 작은 테이블과 옷을 걸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욕실은 매우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정돈된 느낌이 강했다. 또한 외부 시설도 사용할 수 있었다. 공용 주방과 세탁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고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구조였다. 이런 점이 매우 실용적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총 6박을 이곳에서 머물기로 했고 전체 비용은 약 248유로였다. 도시 중심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이었다.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밖으로 나와 주변을 다시 둘러보니 높은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도시의 스케일이 매우 크고 인상적이었다. 다시 한번 이곳이 대도시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해가 지는 속도에 맞춰 거리의 조명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강 주변 산책로도 눈에 들어왔고 사람들이 걷기 좋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었다. 도시를 따라 흐르는 하천이 있었고 그 주변은 산책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물은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정돈된 환경이었다. 이곳에서의 첫 하루는 낯설지만 동시에 강렬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순간이 탐험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아직 길을 완전히 익히지 못했지만 그 자체가 여행의 일부였다. 이곳을 걷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압도적인 청결함이었다. 도시 전체가 마치 정밀하게 관리된 공간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전과는 다른 질서가 몸으로 전해졌다. 단순히 깨끗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요소가 의도된 듯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도심 속으로 조금만 내려가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강과 이어진 산책길이 나타났고 그 순간 도시의 소음은 급격히 뒤로 물러났다. 자동차 소리도 사람들의 혼잡한 기척도 사라지고 물이 흐르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이 대비가 강하게 다가왔다. 위에서는 빽빽한 도시가 움직이고 있지만 아래로 내려오자마자 완전히 고요한 자연이 펼쳐졌다. 마치 도시 속에 숨겨진 비밀 공간처럼 느껴졌다. 강가를 따라 이어진 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고 쉬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처럼 보였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임에도 자연과 어색하지 않게 연결되어 있었고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물속에는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작은 물고기부터 비교적 큰 개체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강을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었다. 맑은 수질 덕분인지 생태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었다.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생태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곳곳에는 식물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물과 식생이 함께 어우러지며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런 환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구조였다. 강가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식수대도 마련되어 있었다. 누구든 접근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고 이는 공공공간의 개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물을 마시는 순간에도 이 도시가 가진 시스템적 배려가 느껴졌다. 잠시 농담처럼 물을 마시는 과정에서 작은 소동도 있었지만 그마저도 이 공간에서는 자연스러운 경험처럼 흘러갔다. 여행이라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낯설지만 동시에 흥미롭게 느껴졌다. 강 주변을 따라 걷다 보니 점차 시장구역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사람들의 움직임이 다시 많아지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이곳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생활과 상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구조였다. 커피를 파는 작은 매대부터 다양한 음식점까지 줄지어 있었고 그 사이로 익숙하지 않은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다. 특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음식들이 눈길을 끌었다. 그 중에는 한국식 팬케이크 형태의 음식도 있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간 구성으로 보였고 식사와 간단한 세트 메뉴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다. 음식은 빠르게 준비되었다. 현장은 분주했지만 흐름은 매우 효율적이었다. 주문 후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식사가 나오는 구조였다. 현지 사람들은 친절하게 먹는 방법까지 설명해 주었다. 처음 접하는 방식의 음식이라 모든 것이 낯설었다. 소스를 붓고 섞어 먹는 방식이었고 안에는 생달걀이 포함된 것으로 보였다. 재료들이 섞이면서 전혀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음식이었다. 또 다른 접시에는 만두와 고기 그리고 밥이 함께 제공되었다.
채소가 많이 포함된 점도 눈에 띄었다. 전체적으로 식단 구성에서 채소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함께 제공된 음료는 처음 보는 형태였다. 겉으로는 우유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성질의 음료였다. 맛을 확인하는 순간 익숙하지 않은 느낌이 강하게 전달되었다. 이 음료는 발효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였고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약 5%에서 6% 수준의 도수가 언급되었고 일반적인 음료와는 확연히 다른 종류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제품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막걸리 계열의 전통 발효주였다. 맛은 부드럽지만 독특했고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낯설게 느껴졌다. 식사 도중 현지 사람이 직접 섞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재료를 충분히 섞어야 맛이 완성되는 구조였고 과정 자체가 하나의 문화처럼 느껴졌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경험에 가까운 순간이었다. 주변 사람들과 짧은 대화도 이어졌다. 여행자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 주기도 했고 간단한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언어는 달랐지만 상황은 충분히 공유되고 있었다. 음식의 맛에 대한 평가는 나뉘었다. 한쪽은 10점 만점에 8점 정도의 평가를 내렸고 다른 쪽은 9점에 가깝게 느꼈다. 처음 접하는 경험이라는 점에서 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김치를 비롯한 다양한 반찬도 함께 제공되었다. 양파와 채소, 발효된 음식들이 식탁을 채우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강한 개성을 가진 식문화가 드러났다. 처음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독특한 인상이 남는다. 결제 과정에서도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비용은 약 1426유로 수준으로 처리되었다. 거래 방식 역시 빠르고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식사를 마친 뒤 주변을 다시 바라보니 이 공간은 오래된 장소임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1994년부터 이어져 온 공간이라는 설명이 있었고 그 시간의 흔적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첫 식사와 첫 거리 경험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남겼다. 낯섦과 호기심, 그리고 문화적 충격이 동시에 밀려오는 순간이었다. 식사는 예상보다 훨씬 만족스러웠다. 모든 것이 부드럽게 넘어갔고 기분 좋은 여운이 남는 한 끼였다. 우리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인상적이었다. 모두 친절했고 분위기는 편안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서울 사람이 아니라 남부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중 2명은 경찰이었다. 단순히 여행 중인지 잠시 휴식 중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함께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왔다. 숙소 방향으로 돌아가면서도 그대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 더 걸으며 도시를 탐험하기로 했다. 아직 에너지가 남아 있었고 이 기회를 그냥 넘기고 싶지 않았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또 다른 세계가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어쩌면 작은 디저트라도 하나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좁은 골목길들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그 길들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작은 모험처럼 느껴졌다. 어디로 이어질지 모르는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다. 이 도시는 정말 끝없이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처음 보는 거리, 처음 보는 가게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숨겨진 이야기처럼 펼쳐졌다. 밤이 깊어가면서 분위기는 점점 더 활기를 띠었다. 골목 안쪽에는 다양한 음식점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일부는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었다. 언제든 들어가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였다. 가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었다. 오히려 앞서 본 시장보다 더 저렴하게 느껴지는 곳도 있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 오히려 고민이 될 정도였다. 그 순간 우리는 진짜 번화가로 이어지는 길을 발견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움직임도 훨씬 많아졌다. 이곳이 바로 우리가 찾던 활기찬 거리였다. 거리에는 아케이드 게임장이 줄지어 있었고 크레인 게임 기계들이 가득했다. 밝은 조명과 함께 어린 시절 감성을 자극하는 공간이었다.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다. 우리는 또 다른 거리인 청춘의 거리로 이동했다. 이름부터 이미 에너지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그곳은 특히 젊은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로 알려져 있었다. 다만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한산한 느낌이었다. 아마도 평일이라 그런 것 같았다. 주말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고 했다. 이 거리에는 올리브영 같은 유명 화장품 매장도 있었다. 스킨케어 제품이 가득한 공간이었고 현지에서는 매우 인기 있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피부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 들러 쇼핑을 해볼 계획도 세웠다. 자연스럽게 피부 관리 이야기가 나오면서 젊어 보이는 관리 방식에 대한 대화도 이어졌다. 현지 문화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거리 곳곳에는 에너지 드링크, 비타민 음료, 숙취 해소 음료까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편의 중심 구조였다. 커피와 음료 매장도 계속 이어져 있었다. 선택지는 끝이 없었고 무엇을 골라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였다. 이 모든 것이 한 거리 안에서 해결되고 있었다. 그 사이 우리는 작은 디저트를 하나 맛보게 되었다. 모양은 물고기처럼 만들어져 있었고 독특한 비주얼이 인상적이었다.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를 끌었다. 맛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부드럽고 달콤한 느낌이 섞여 있었다. 간단한 간식이었지만 경험으로서는 충분히 가치 있었다. 거리에는 포토부스도 여러 개 있었다. 직접 사진을 찍고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었다. 옷을 바꿔 입고 촬영하는 문화도 흔하게 보였다. 주변에는 바도 많았다. 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있었고 특히 막걸리 같은 전통주가 이미 경험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이 지역의 밤 문화는 매우 다양했다. 음식 종류도 매우 풍부했다. 특히 한국식 바비큐는 이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와서 경험해보자고 이야기했다. 이 거리 전체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감각, 과부하 공간 같았다. 색, 소리, 빛이 동시에 쏟아지면서 모든 감각을 자극했다. 단순한 거리라기보다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처럼 느껴졌다. 골목으로 조금만 벗어나도 또 다른 분위기가 나타났다. 조용한 길과 밝은 길이 끊임없이 교차했다. 예상하지 못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다. 높이 솟은 건물들도 인상적이었다. 모든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아직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듯 보였다. 이 도시의 생활 리듬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밤길에는 조명이 잘 갖춰져 있어 걷기에도 안전하고 아름다웠다. 사람들은 산책을 하거나 가볍게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숙소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아직 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다. 이곳에서의 첫날은 정말 강렬한 경험이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예상 밖이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첫인상은 매우 깊게 남았다. 앞으로 더 많은 문화와 장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우리는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며 한국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했다. 이 여행의 다음 이야기도 계속될 것이다. 더 많은 거리, 더 많은 음식, 그리고 더 많은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자. 구독과 함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말고 지켜봐 달라.